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지수가 90을 넘어선 건 1년 만입니다. 초여름 별미인 병어 가격이 마리당 5만 원 선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병어 30마리 한 상자가 최대 7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광양 대표 작목인 매실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올해 매실 생산량은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올 하반기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소비자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0.7로 집계돼 지난달과 비교해 0.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지수가 9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조사 항목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이나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이며 기준치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보다 적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초여름 별미인 병어철이 돌아왔지만 한 마리당 가격이 5만 원 선에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수협 지도 판매장의 지난 23일 병어 위판 현황을 보면 30마리가 든 한 상자가 최대 78만 원에 팔려나가는 등 한 마리당 가격이 5만 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어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전남 신안 인근 해역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광양 대표 작물인 매실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정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매실 농가입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초록빛깔 매실이 나무마다 듬성듬성 달려 있습니다. 이상저온 등의 영향으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개화기인 지난 4월 초 광양 백운산 일원은 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매실 작황은 개화 시기에 저온 현상과 그로 인해서 또 벌들이 많이 없어서 결실이 아주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산을 아니면 농원을 돌아봤을 때 매실이 많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23년산 광양 매실이 본격 출하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어든 5천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는 1,300여 헥타르에서 매실 7,200여 톤이 생산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매실 생산량 감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등을 거쳐 농약비와 생계비용,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매실 과원 정비와 포장재 보급 등 기존 지원 대책과 함께 판로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주류 생산 기업체, 커피, 음료 전문점 등과 협력해서 매실 가공 원료를 납품하고 TV 홈쇼핑 판매, 그리고 수도권 소비자와의 상생 마케팅 등을 통해서 광양 매실의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광양 매실이 본격 출하를 시작한 가운데 청매실은 다음 달 20일까지, 남고 매실은 7월 7일까지 수매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이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최근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을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신덕동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경남 남해군입니다. 가까운 듯 하지만 두 지역을 오가려면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직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두 지역을 잇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후 지난 2년 동안 기본 계획이 세워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 마침내 최근 설계와 시공을 맡을 업체가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기본 계획상 여수 신덕과 남해 서상리를 잇는 한 개 노선에서 또 다른 도로를 연결해 두 갈래 길을 제안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남해 남상리에도 도로가 건설되도록 구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설계될 경우 전체 해저터널 구간은 8.09km로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수에서 남해까지 이동 시간은 편도 1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12월이면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8년이며 개통 예정일은 2031년입니다. 총 사업비 6,9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 감소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청년층의 유입이 꼽힙니다. 청년들은 왜 완주였을까요?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북 완주군의 인구는 94,776명. 지난 10개월 동안 3,642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비롯해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완주군만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 인구의 유입입니다. 전체 늘어난 인구 가운데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38%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완주군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적한 농촌 마을의 작은 빵집.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귀촌한 34살 청년 김용현 씨의 일터입니다. 결혼 전부터 귀촌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됐고 결국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 너무 힘들고 거기다 병원 같은 것도 가야 하는데 너무 멀면 또 힘들다고들 하고, 근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는 주변에 너무 그런 도시들이 잘 돼 있어요, 가깝게. 편의시설, 문화, 의료 등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하지만 전주와 익산 등 인접한 대도시의 뛰어난 접근성은 귀촌 결심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산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34살 전은경 씨는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완주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을 통해 정착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실 너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규모주류 제주장도 너무나 많고, 근데 완주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농촌에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도 매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며 귀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키워가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 고산면 청촌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완주군에는 모두 3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귀촌해 이곳의 운영까지 맡고 있는 조아란 씨는 이제 또래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마을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여기 어디 집이 나왔어. 그럼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개해줘 해서 실제로 집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로의 접근성, 또 청년 중심의 귀농귀촌 정책, 그리고 청년 거점 공간까지 여기에 더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완주 유입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베트남 두 곳에 이어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일본과 중국, 몽골까지 신규 취항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을 24일부터 새로 취항하고 6월에는 일본과 중국, 7월에는 몽골 등 국제선 신규 운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은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으로 가는 노선 두 곳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뱀물림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최근 뱀에 물린 환자를 이송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뱀이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저녁이나 아침,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풀숲이나 바위 주변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완도 노화도에서는 40대 남성이 마을길을 지나다가 뱀에게 발등을 물려 육지로 이송됐고 이틀 뒤 여수 고문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해남에서 나눔 리더 1호에 가입한 명군수는 1년 안에 기부금 100만 원을 약정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했습니다. 전남 사랑의 열매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2명의 나눔 리더 등록을 목표로 220인의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장미의 거리 일대 도로에 놓인 이른바 노상적 침울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상적 침울 자진 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마다 배포하고 상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단속보다는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해 상점가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보은장사 씨름대회에서 김민재 장사가 백두장사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라급에서는 최성환 선수가 2위, 차민수 선수가 3위, 금강급과 백두급에서는 최정만과 윤성민 선수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여수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 비용 등에 투입될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 1월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2만 5천여 명이 월 최대 20회 이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7일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로 청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록 페스티벌, 댄스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DJ 공연을 포함한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매실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고령 농가와 장애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우선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의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농가와 봉사자를 연결할 방침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과 시민을 위해 오는 주말 특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이수자인 베일동 명창과 세계적인 재즈그룹 지리의 크로스오버 콘서트가 오는 26일과 27일 저녁 7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에도 최백호 동하라 콘서트와 남상일, 박구윤, 김산옥의 조선판 풍류, 나윤성 콘서트가 오천 그린광장에서 각각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